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돈으로 우리 엄마한텐 10만 원, 니네 집엔 100만 원씩 꽂아줬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네 돈이 내 돈이잖아. 야, 정신 차려. 넌 이제 시집 온 며느리야. 친정은 남의 집이고, 넌 출가 외인이라고.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취업 준비까지 10년이 넘게 뼈 빠지게 뒷바라지해 준 대가가 고작 이런 뻔뻔한 차별이라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호구 며느리 노릇을 끝낼 시간입니다. 당장 내일 저녁 열리는 시어머니 칠순잔치. 지아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이 파렴치한 집안을 아주 철저하고 처절하게 박살낼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지아는 거실 소파에서 남편 박도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진이 구두를 신으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은 몇 시쯤 들어올 거야? 지아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한 7시쯤 되려나? 회식 안 잡히면 일찍 들어올게. 저녁은 뭐 해줄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아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해. 근데 오늘은 고기라도 사서 반찬 좀 제대로 차려놔. 요새 맨날 풀이랑 김치뿐이잖아. 밥맛이 없어서 원. 도진이 구두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장 봐서 맛있는 거 여러 가지 해놓을게. 그래. 그리고 내 노트북 서재 책상에 뒀으니까 당신이 파일 좀 싹 다 정리해줘. 쓸데없는 게 꽉 차서 그런가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려. 답답해 죽겠어. 도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내가 싹 정리해 놓을게. 지아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회사 다녀올게. 그래요. 차 조심하고 잘 다녀와. 지아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지아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도진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파일 탐색기, 메신저, 그리고 인터넷 뱅킹 사이트까지. 지아는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백그라운드에 켜져 있던 은행 사이트 창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화면이었습니다. 지아는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이체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아의 급여 계좌에서 시댁으로 매달 100만 원. 그 아래로 친정 계좌에는 10만 원. 아니, 잠깐만. 이게 대체 뭐야?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과 10만 원. 분명히 양가 부모님한테 30만 원씩 똑같이 드리기로 약속했잖아. 지아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 도진과 함께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도진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매달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게 가장 공평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느 한쪽 서운하지 않게 차별 없이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법이지. 그날의 대화가 생생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최근 3년간의 이체 내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6개월 동안 빠짐없이 시댁 100만 원, 친정 10만 원. 아니, 그럼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야?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내 돈을 이렇게 빼돌렸다는 거야. 지아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90만 원. 36개월을 곱하면 3,240만 원. 세상에, 내 돈으로 시댁에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보냈다는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진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매달 용돈까지 모두 지아의 아르바이트와 월급으로 해결했습니다. 도진이 취업 준비를 한다며 3년간 백수로 지낼 때도 지아가 생활비를 댔습니다. 내가 그 긴 세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대체 누굴 믿고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돈 다 바쳐서 뒷바라지했더니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 김숙자가 지난주에 보낸 카톡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예, 지아야. 나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샀다. 영수증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확인해.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지아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그 비싼 400만 원짜리 가방을 내 카드로 긁어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이게 뼈 빠지게 돈 벌어다 바치는 며느리가 받는 대접이냐고. 지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3년치 이체 내역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래, 딴소리 못하게 증거부터 확실하게 남겨둬야지. 어디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나 보자. 지아는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어디 보자. 반찬 여러 가지 차려내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지? 그래, 마지막 만찬이다 생각하고 제대로 차려주마. 지아가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물을 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10년이야, 무려 10년. 10년 넘게 껍데기만 보고 속고 살았어. 내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했더니 뒤에서 이런 짓을 꾸며. 지아가 칼을 도마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칼을 들어 물을 썰었습니다. 1시간 후 식탁 위에 반찬 그릇들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지아는 국까지 끓여 준비를 마쳤습니다. 7시가 다 돼서 현관문을 열고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 다녀왔어. 도진이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밥 다 됐으니까 얼른 씻고 와요. 지아가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진이 식탁으로 다가와 반찬 가짓수를 세어보더니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 오늘은 웬일로 반찬이 좀 여러 가지네. 진작에 좀 이렇게 차려주지. 당신이 아까 아침에 반찬 제대로 차려놓으라고 신신당부했잖아. 그래, 명색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가장인데 밥상에 이 정도 반찬은 올라와야 밥 먹을 맛이 나지. 밥을 몇 술 뜨던 도진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참. 당신 내일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인 거 잊지 않았지? 응, 알고 있어. 내일 저녁이잖아. 도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지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 좀 봐. 내가 신경 좀 썼어. 강남에서 제일 비싼 그랜드 호텔 연회장으로 싹 다 예약해놨어. 강남 그랜드 호텔이라고? 거긴 너무 비싼 데 아니야? 지아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최고급 호텔로 모셔야지.
친척들 다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 기 한번 팍 살려드려야 될 거 아냐. 비용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어. 도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2천만 원? 밥 한 끼 먹는데 2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지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2천만 원. 호텔 뷔페에다 꽃장식까지 하니까 그 정도는 기본이더라고. 당장 내일 잔치니까 내일 아침까지 잔금 결제 맞춰야 돼.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내일인데 갑자기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부르면 나보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내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 크게 할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잖아. 잔치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2천만 원이나 드는 최고급 호텔에서 한다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난 깔끔한 한정식 집 정도에서 식사하면 되겠구나 싶었어. 지아가 도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2천이든 3천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돈 잘 버는 네가 알아서 다 낼 건데 내가 일일이 허락까지 받아야 돼? 우리 엄마 칠순인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도진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아서 내.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그렇지. 평범한 월급쟁이가 2천만 원을 목돈으로 한 번에 어떻게 내? 아유, 엄살은. 네 월급이 내 3배나 되잖아. 한 석 달치 월급 모으면 그깟 2천만 원 금방 내겠구먼. 도진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뭐, 2천만 원이 옆집 강아지 이름이야? 말이면 다야? 석 달치 월급을 잔치밥값으로 하루아침에 홀라당 다 쓰라고? 지금 나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지아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 신용카드로 쫙 긁든지 정 안 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좀 받든지 네가 알아서 해. 융통성 있게 좀 살아라. 도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잔치하려고 나보고 빚까지 지라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떡해. 하나뿐인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동네 식당 잡아놓고 궁상 맞고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며느리 체면도 있지. 도진이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체면? 당신 작년에 우리 친정아빠 환갑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잔치는커녕 30만 원 봉투에 넣고 떡 케이크 하나 달랑 사드리고 끝냈잖아. 아, 진짜. 밥 먹는데 왜 또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그게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감히 우리 어머니랑 장인어른이랑 똑같이 놓고 비교하지 마. 도진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도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차이가 어때서?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인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아껴주셨는데 네가 이럴 때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팍팍 써야지. 지아가 도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게 뭐가 있어? 내가 언제 어머님한테 용돈 한 푼, 따뜻한 밥 한 끼 대접받아 본 적 있어? 참 나 매번 명절 때마다 수고했다고 너 챙겨주시잖아. 그리고 당장 지난주에도 어머니가 백화점 가셔서 너 들고 다니라고 명품 가방 사주셨지? 그것만 해도 얼마야. 도진이 국그릇을 들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이 내 카드로 긁어놓고 영수증만 띡 보낸 그 가방 말하는 거야?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거 내 가방 아니고 어머니 가방 산 거야. 그리고 그거 내 돈으로 샀어. 무려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내 카드로 시원하게 긁으셨다고.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방 하나 사드리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 도진이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뺏긴 거지. 내가 내 돈으로 내 카드 결제 대금 갚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유, 째째하게 진짜.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부부가 그런 거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 도진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네 돈 내 돈 안 따질게. 그럼 우리 친정집에도 어머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줘.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똑같이 해? 시댁에 2천만 원짜리 호텔 잔치해주는 만큼 우리 친정 아빠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달라고. 지아가 도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친정이 또 왜 나와? 넌 이제 시집 온 며느리야. 이 집 귀신이 된 마당에 친정은 촌수로 쳐도 남의 집이라고. 남의 집. 남의 집? 우리 부모님이 남이야? 지아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남의 집이지. 옛말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한번 시집 갔으면 친정일은 신경 끄고 시댁에만 충성하는 거야. 그게 순리라고. 도진이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딴소리 길게 하지 말고 내일까지 잔치 비용 2천만 원 딱 준비해놔. 카드 한도를 늘리든 현금을 준비해 놓든. 알아들었지?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준비할게.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지아의 반응을 확인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고 곧 도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이구, 어머니. 저예요. 우리 예쁜 어머니 아들 도진이. 내일 호텔 예약 아주 확실하게 다 끝내놨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아한테 방금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당연히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싹 다 내야죠.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니까요. 도진의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그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 시원하게 내는 거, 그거 아주 당연하고 예쁜 짓 아닙니까? 게다가 지아가 회사 다니면서 돈 저렇게 잘 버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기도 팍팍 해주신 덕분이죠. 지아는 싱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조상 복, 자식 복이 많으셔서 며느리가 알아서 돈을 척척 벌어오는 거예요. 하하, 내일 아주 친구분들 앞에서 제가 어머니 기 팍팍 세워드릴게요. 도진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릇을 씻으며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명단 보니까 하객이 얼추 300명 정도는 거뜬히 올 것 같은데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네 식구들 싹 다 오시고 어머니 초등학교 동창분들도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신대요. 도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음식도 제가 제일 비싼 최고급 뷔페로 딱 준비했어요. 한 상에 15만 원짜리로요. 스테이크의 회에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겁니다. 우리 어머니 체면 깎이는 일 절대 없게 제가 다 알아서 모실 테니까 내일 예쁘게 한복만 차려입고 오세요. 도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던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카드사 앱을 실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사용 중인 가족 카드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아는 하나씩 카드 한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의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 중 시어머니 숙자의 카드 한도를 3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도진이 앞으로 발급된 보조카드 이장도 모두 1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실컷 떠들어라. 이제 이 카드들로 만져볼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딱 10만 원뿐이니까. 어디 10만 원으로 명품백을 사고 최고급 호텔 밥을 먹나 두고 보자. 지아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방에서 도진의 통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 푹 쉬시고 내일 피부과에서 광나게 단장하고 오세요. 도진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며 도진이 나왔습니다. 야, 우리 내일 호텔에 몇 시까지 도착하면 되냐? 도진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5시쯤에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지. 에이, 5시는 너무 이른데? 어차피 밥은 6시부터 먹을 텐데 뭐하러 일찍 가. 그냥 6시 딱 맞춰서 천천히 가면 되지. 도진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잔치 주최하는 건데 미리 가서 테이블 세팅도 확인하고 어머님 오시면 로비에서 맞이할 준비도 미리 해야 하잖아. 아유, 촌스럽게 왜 이래? 그런 자질구레한 건 비싼 돈 받고 호텔 직원들이 알아서 척척 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시간 맞춰 가서 폼나게 손님들 인사받고 밥만 먹으면 돼. 도진이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미리 가서 부족한 거 없나 확인하고 챙기는 게 도리에 맞지 않을까? 확인은 무슨 놈의 확인. 2천만 원이나 썼는데 알아서 잘 해놨겠지. 돈만 내면 왕 대접받는 거야. 괜히 일찍 가서 땀 빼고 피곤하게 일 만들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미리 가서 다 챙기든가. 도진이 야구 중계를 켜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내일 저녁 잔치라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지금 뭐해? 또 꿍에서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 아니지? 도진이 지아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일 잔치 때 챙겨야 할 준비물 깜빡할까봐 적어서 정리하고 있어. 지아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물이 뭐가 있어? 돈 내고 밥 먹는데 몸만 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큰 잔치인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나중에 실수 나오면 어머님 체면 깎이니까. 지아가 메모 앱에 항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호텔 도착, 연회장 무대, 시스템 장악, 남편 비리 프레젠테이션 파일 업로드, 마이크 및 음향 테스트 완료. 그래. 그나저나 너 내일은 평소처럼 구질구질하게 하고 오지 말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옷도 예쁘고 비싼 걸로 쫙 빼입고 와. 어머니가 초등학교 동창분들한테 며느리 돈 잘 번다고 자랑 팍팍 하신댔어. 촌스럽게 입고 와서 망신시키지 말고. 도진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제일 눈에 띄게 잘 차려입고 갈게. 아, 참. 그리고 어머니한테 칠순 기념으로 따로 드릴 선물도 빵빵하게 준비했지? 커다란 꽃다발이랑 돈 봉투나 뭐 그런 거 말이야. 도진이 지아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선물? 아니, 아직 못 샀는데. 선물도 사야 해? 아니, 센스 없게 아직도 안 사놨어? 내일 낮에 점심시간에라도 백화점 얼른 뛰어가서 사와. 무조건 비싸고 번쩍거리는 걸로. 어머니 친구들 수십 명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멋지게 안겨드리는 그림이 나와야 할 거 아냐. 도진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응, 아주 크고 깜짝 놀랄 만한 선물로 단단히 준비할게. 기대해도 좋아. 지아가 메모 앱에 시어머니 칠순 파멸 선물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도진과 숙자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나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쉴게. 피곤하네. 지아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돈 쓸 일 천지인데 푹 쉬어도. 피곤하고 찌든 얼굴로 잔치 나타나면 어머니가 싫어하셔. 응, 당신도 혼자 잘 쉬고 있어. 먼저 들어갈게. 안방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이체 내역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20년의 호구 노릇도 내일이면 완벽하게 끝이야.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일 전 친정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주말 토요일 아침 11시 지아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변두리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친정 부모님의 식당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금강식당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지아가 앞치마를 걸어둔 곳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오늘 남편은? 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도진이는 회사 일 있대. 나 혼자 왔어. 지아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우리 딸은 주말에도 부모 일 도우러 오고 고맙다. 내가 복이 많다. 아버지가 홀 테이블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내가 뭘 도와드릴까? 지아가 손을 씻으며 물었습니다. 설거지 좀 부탁해. 점심시간 되면 손님 많이 올 거야. 어머니가 국자로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서빙을 도왔습니다. 어머, 지아씨 또 왔네. 효녀야, 효녀. 단골 손님 한 분이 지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지아가 메뉴판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근데 지아씨는 주말마다 오지? 손님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시간 나면 와서 부모님 일 도와드려요. 지아가 주문을 받아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요즘엔 결혼하고 나면 친정엔 그냥 발길 끊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좀 배워야 하는데. 시집가고 나서는 시댁만 챙기더라. 다른 손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아씨 남편은 복 받았어. 이렇게 착한 사람 만나서. 첫 번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주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지아는 계속 홀과 주방을 오가며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며 행주로 탁자를 닦았습니다. 지아야, 좀 쉬어. 너 피곤하겠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거의 다 끝났어.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최근에 이 건물을 매입했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아, 새로 오신 건물주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인사는 됐고요. 통보하러 왔어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통보요? 이 건물 1층 상가 전체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리모델링할 겁니다.
남자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약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한 달 안에 가게 정리하고 나가세요. 한 달 안에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든 말든 나가야 합니다. 여기 독촉장이에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앞치마를 벗으며 남자 앞 의자를 빼앉았습니다. 건물주님, 잠깐만 앉으시죠.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을 것 없어요. 빨리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죠. 아버지가 카운터로 가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을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뭐가 중요해요?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죠. 남자가 계약서를 밀쳐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줍지 않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이런 낡은 식당이 여기 있으면 건물 이미지만 떨어져요. 남자가 식당 안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고요. 단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커피숍 들어오면 다 바뀔 거예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또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숙자는 식당 안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숙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숙자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지아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내일 모레 내 칠순 잔치 때문에 왔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혹시 너 여기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사돈은 어디 계시니? 숙자가 지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건물주님이랑 이야기 중이세요. 건물주? 무슨 이야기인데? 숙자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가라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버티시네요. 남자가 숙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계약 기간이요?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죠. 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숙자의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죠? 이런 낡은 식당 때문에 건물 전체가 지저분해 보여요. 남자가 숙자에게 동의를 구하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누가 이런 데서 밥 먹어요. 다 프랜차이즈 가죠. 숙자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아가 숙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숙자가 지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하여튼 한 달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것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숙자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이러니까 건물주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숙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무시라니요? 아버지가 숙자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낡은 식당 하시면서 뭘 바라세요? 돈도 별로 안 되잖아요. 숙자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요즘 시대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숙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나와 숙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예, 뭘 그만해? 내가 못할 말했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숙자가 지아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친정이 이러니까 네가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사돈도 그래요. 가난하면 굽히고 살아야죠. 건물주한테 대들면 뭐해요? 숙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지아가 숙자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비켜. 나 할 말 있어. 숙자가 지아를 밀치고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며느리가 시집온 이상 이제 딸하고는 연 끊으세요. 숙자가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냅킨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들으세요? 이제 지아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친정은 남의 집이고. 숙자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지아는 숙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손짓으로 지아를 만류했습니다. 지아야, 내일 호텔에서 보자. 내 늦지 않게 가마. 숙자가 지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지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제대로 준비해와. 비싼 걸로. 숙자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행주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지아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어머님이. 지아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테이블로 가서 행주로 탁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문질렀습니다. 지아야, 너 오늘 집에 가서 쉬어. 우리가 마무리할게. 어머니가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도와줄게. 지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하면 돼. 아버지가 앞치마를 다시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테이블까지 닦고 나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아빠, 엄마. 그래,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하고.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응, 연락할게. 지아가 식당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칠순잔치라는 제목의 메모를 다시 열었습니다.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오늘 행동, 증인 있음. 지아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아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짓밟은 시댁 사람들. 언젠가는 분명히 그 대가를 받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생각에 잠겼던 지아가 눈빛을 바꾸고 일어나 서재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서류들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가슴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도진이 상체를 일으키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봐. 도진은 첫 장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시댁 100만 원, 친정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지아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용돈 보내는 거지. 분명히 양가에 똑같이 30만 원씩 보내기로 했잖아. 지아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긴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상황이 뭐가 달라? 남자가 가장 노릇하려면 이 정도 융통성은 필요해. 도진이 텔레비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융통성? 3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게 융통성이야? 계산까지 다 해봤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속 지켜. 똑같이 30만 원씩 보내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보내든지. 지아가 도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번 돈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네 돈이 내 돈이잖아. 도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문제지. 내 돈으로 우리 집에는 10만 원만 보내면서 야, 정신 차려. 넌 이제 시집 온 며느리야. 친정은 남의 집이고. 도진이 서류를 집어찢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지아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남의 집. 넌 출가 외인이라고. 도진이 찢어진 서류를 허공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년 넘게 널 먹여 살린 게 나야. 내 돈으로. 지아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조 아니야?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하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해? 10년 동안 학비에 생활비에 다 내가 됐어. 지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 벌잖아.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내 효도야. 도진이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효도를 내 돈으로 하지 마. 지아가 리모컨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야, 리모컨 내놔. 도진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대화 끝날 때까지 안 줘.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숙자가 거실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아가 지금. 왜? 무슨 일이야? 용돈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도진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용돈?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 문제로 남편한테 대들어? 숙자가 지아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약속과 다르게 돈을 보내서 그래요.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이고 뭐고 없어.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숙자가 지아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제 부모님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아가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무시?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는 게 어디야? 숙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10만 원이요? 어머님께는 100만 원 보내면서요? 지아가 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도진이 엄마야. 당연히 더 받아야지. 숙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30만 원씩이었어요. 똑같이. 지아가 말했습니다. 약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다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서야. 숙자가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해서 번 제 돈이에요. 지아가 참았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누가 뒷바라지 해줬어? 다 우리 집안 덕이야. 숙자가 지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진이를 먹여 살렸어요. 제 돈으로요.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아가 숙자의 손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뭐? 먹여 살렸다고? 그게 아내 의무 아니야? 숙자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의무라고 해서 이렇게 속여도 돼요? 지아가 바닥에 서류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알아서 조정한 거야. 남편이 가장으로서. 도진이 숙자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조정? 몰래 바꿔놓고? 지아가 도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알면 또 이렇게 난리칠 것 뻔하잖아. 도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뱅킹 앱을 실행했습니다. 뭐해? 도진이 지아의 휴대전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리하는 거야. 지아가 화면을 터치하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사용 중인 가족카드 3장의 승인을 하나씩 취소했습니다. 시댁으로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도진이 지아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다가왔습니다. 지아는 몸을 돌려 도진을 피했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 후 도진과 숙자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이거? 도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사용 정지 안내 문자였습니다. 어머, 내 카드도. 숙자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알림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도진이 지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팔을 세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카드 당장 풀어. 지금 당장. 숙자가 지아의 앞을 막으며 고함쳤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돈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지아가 현관 옆 옷걸이에서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너 어디가? 카드부터 풀고 가. 도진이 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안방 들어갈 거야. 방해하지 마. 지아가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윤지아. 당장 카드 원상복구 안 하면. 숙자가 지아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지아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락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도진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카드 안 풀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숙자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지아는 불을 끄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도진이 문손잡이를 거칠게 돌렸습니다. 윤지아, 문 열라고. 어디서 감히. 도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숙자의 울부짖는 소리도 섞였습니다. 방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몇 번 더 울렸습니다. 지아는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 잔치에서 터뜨릴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이체 내역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체 내역 스크린샷을 삽입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3년간의 금액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문 밖에서 여전히 도진과 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윤지아. 나 내일 출근 어떻게 하라고. 카드 없으면 택시도 못 타. 도진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도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 숙자가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아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노트북 작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숙자가 구매한 명품 가방 영수증 사진을 넣었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빨간색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빈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내일 추가할 자료가 더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어폰을 빼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진과 숙자가 포기하고 물러간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시댁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칠순 잔치,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완벽하게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아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지아는 구두를 신으려 했습니다. 도진이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디가? 도진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회사 가야지. 지아가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카드부터 풀고 가. 도진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비켜. 지아가 도진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출근 어떻게 해? 교통카드도 없는데. 도진이 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아서 해. 지아가 도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당장 카드 내놔. 도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시댁돈은 내가 벌어서 써. 지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도진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 너 오늘 후회할 줄 알아. 도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아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도진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오전 10시 지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윤지아 과장입니다. 지아가 수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1층 로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민원인데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성함을 언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누구죠? 연세 지긋하신 여성분이신데 며느리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보안 매뉴얼대로 처리하세요. 외부인 퇴거 조치 부탁합니다.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분 후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료 직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아야, 로비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영상 돌아다니던데. 지아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지아는 친정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먹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골목에 들어서자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도진이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님에게 내가던 쟁반이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당장 내놔. 오늘 저녁까지 필요하다고. 도진이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위, 진정하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도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은 무슨, 건물주한테 곧 쫓겨날 주제에 돈이나 내놔. 도진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사위, 손님들이 보고 있네.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런 허름한데 오는 손님이 뭐가 중요해? 도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아가 성큼성큼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마침 잘 왔다. 도진이 지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말없이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도진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 도진이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마.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날 때렸어?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나봐.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지아가 도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너 미쳤어? 도진이 뺨을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지아가 식당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윤지아. 도진이 지아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지아는 도진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도진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나가라고. 지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도진은 지아를 째려보다가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아버지가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괜찮으세요? 지아가 아버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걱정이네. 아버지가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3시, 지아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로 알림이 여러 개 왔습니다.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 알림이었습니다. 본인 명의 대출 신청이 감지되었습니다. 승인 거부되었습니다. 메시지가 5개나 연속으로 와 있었습니다. 신청 장소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부업체 여러 곳이었습니다. 역시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폴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명의도용 증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림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위치 정보, 시간, 금액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열어 어젯밤 작업하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명예 도용 대출 시도라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스크린샷들을 하나씩 삽입했습니다. 총 5건의 대출 시도. 신청 금액을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아가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저녁 6시 잔치까지 2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지아는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오늘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겠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지아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보안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있었던 일 죄송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매뉴얼대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아가 건물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지아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도진과 숙자 모두 집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안방으로 들어가 대형 캐리어 4개를 꺼냈습니다. 도진의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전부 캐리어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셔츠, 바지, 속옷까지, 화장대 위 도진의 물건들도 모두 담았습니다. 시계, 지갑, 벨트, 액세서리. 30분 만에 4개의 캐리어가 가득 찼습니다. 지아는 캐리어를 하나씩 현관문 밖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4개를 모두 내놓고 나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테스트로 문을 잠갔다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지아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수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저장된 USB도 챙겼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백업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도진에게서 온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당장 전화 받아 카드 풀어놓으라고. 내가 집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지아는 문자를 읽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호텔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놓인 캐리어 4개를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 그랜드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도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짐은 문 밖에 내놨어.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마. 오늘 저녁 잔치에서 모든 걸 끝내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도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택시는 강남 방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했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것. 오늘 저녁 한 번에 터뜨릴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만 남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태호는 본사 감사팀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하청업체의 비리를 내사해 온 결과물이었습니다. 태호는 마지막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태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도진의 횡령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서류 위조 정황. 그 자금이 김숙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흘러간 이체 내역.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태호는 서류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관련자 인적사항이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 윤지아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지아. 태호가 그 이름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태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조별과제 표절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조원이 인터넷에서 베낀 자료를 태호가 제출했다는 오해였습니다. 교수는 태호를 불러 문책했습니다. 서태호 학생,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교수가 프린트물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출자는 당신이잖아요. 교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아가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지아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증거?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는 김민수 학생이 작성했습니다. 작업 이력이 다 남아 있어요. 지아가 노트북 화면을 교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파일 속성, 수정 이력, 저장 경로까지 모든 것이 김민수의 컴퓨터에서 작성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태호 선배는 그냥 대표로 제출만 한 거예요. 표절은 김민수가 한 겁니다.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증거 덕분에 태호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태호는 그날 지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선배.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아가 이 사람 아내였구나. 태호가 도진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증거, 차명 계좌 내역, 공금 유용 정황. 모든 파일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 태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가 됐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태호는 복도를 걷다가 1층 회의실 쪽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윤지아였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며 고함을 쳤습니다. 태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실 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 사진 보라고. 도진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지아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지아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부하 직원이랑 불륜 저지른 증거야. 도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합성 사진이야? 지아가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합성이든 뭐든 상관없어. 사람들이 믿으면 그만이지. 도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지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칠순 잔치 전까지 카드 정지 풀어. 그리고 우리 회사 하청 계약 연장 서류에 도장 찍어. 도진이 손가락으로 지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아가 되물었습니다. 이 투서를 회사 게시판에 다 뿌릴 거야. 내 인생 끝장내줄 수 있어. 도진이 협박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호가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도진이 태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본사 감사팀 서태호 본부장입니다. 태호가 명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팀? 도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감사팀입니다. 지금 협박하고 계신 겁니까? 태호가 도진 앞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진이 변명했습니다. 부부라도 직장에서 업무 방해하면 안 되죠. 나가시죠. 태호가 회의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테이블 위 사진들을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윤지아 과장님 맞으시죠? 태호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지아가 고개를 들어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대학 때 같은 과였어요. 서태호입니다. 태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태호 선배님. 지아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도 여기 계셨어요? 몰랐어요. 지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파견 나왔어요. 몇 달 전부터요.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남편분이신가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태호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로 정리할 거예요.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태호가 USB를 지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아가 USB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열어보시면 알 거예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게 대체. 지아가 물으려 했습니다. 예전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은혜 갚는 겁니다. 태호가 지아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태호가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아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지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태호가 회의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아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폴더가 열리자 수십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진 횡령 증거, 차명 계좌 내역, 공금 유용 정황. 지아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도진이 회사 공금을 빼돌린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숙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돈이 흘러간 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아가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파일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복사했습니다. 어젯밤 작업하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진 횡령 증거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숙자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슬라이드, 공금이 빠져나간 경로를 도식화한 슬라이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진이 협박용으로 가져온 조작 사진도 스캔해서 넣었습니다. 허위 투서 협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전에 받은 명의 도용 대출 시도 증거도 추가했습니다. 1시간 동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완성된 프레젠테이션은 총 15개의 슬라이드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트북도 함께 챙겼습니다. 오늘 저녁 칠순 잔치에서 터뜨릴 완벽한 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아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칠순 잔치 시작 3시간 전 오후 5시 10분. 택시가 강남 그랜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지아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외관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시작하자.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연회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그랜드 볼룸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연회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습니다. 테이블 배치, 꽃 장식, 음향 설비 점검. 실례합니다. 지아가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매니저가 지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김숙자 고객님 칠순 잔치 예약된 며느리입니다. 지아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니저가 태블릿으로 예약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프닝 영상을 제가 직접 제어하고 싶어서요. 시스템 권한 부탁드립니다. 지아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프닝 영상이요? 매니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께 드리는 영상 선물입니다. 타이밍을 제가 직접 맞추고 싶어서요. 지아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가 무전기를 꺼내 음향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중앙 컨트롤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무대 옆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직원을 따라 무대 옆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컨트롤 패널이 설치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스크린과 마이크를 모두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패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노트북 연결은 어떻게 하나요? 지아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이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HDMI 케이블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에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음향도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네, 이 버튼으로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패널의 다이얼을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테스트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지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음향이 완벽했습니다.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지아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직원이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15개의 슬라이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스크린에 선명하게 출력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자동이체 내역. 두 번째 슬라이드, 3년간 금액 차이표. 세 번째 슬라이드, 명품 가방 영수증. 하나씩 넘기며 점검했습니다. 모든 슬라이드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처음으로 되돌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주인공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곧 시작이야. 지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5시 40분. 지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딸,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 준비 다 됐니? 지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빠. 3층 연회장이에요. 조금 있다가 올라오세요. 알았어. 서류 다 챙겨왔어. 지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온 서류, 도진의 비자금 장부와 건물 매입 증명서, 마지막 반전의 재료였습니다. 오후 6시 10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몇 년 만이에요? 하객들의 인사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지아는 컨트롤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두운 조명 때문에 하객들은 지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연회장 입구가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붉은색 한복을 입은 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 손에는 비치 반지, 온몸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숙자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실컷 드세요. 숙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도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도진도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도진이에요. 잘생겼죠? 숙자가 도진을 소개하며 자랑했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요. 키도 크고 멋있어요. 하객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숙자와 도진은 무대 중앙의 주인공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지아는 어디 있어요? 도진이 숙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아직 안 왔나 봐. 숙자가 연회장 입구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도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오겠지. 신경 쓰지 마. 숙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컨트롤석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숙자와 도진이 허세 가득한 웃음을 짓는 모습,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아는 체하는 모습,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6시 50분, 매니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김숙자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주인공이신 김숙자 어르신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숙자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 많은 사람이에요. 아들도 잘나고 며느리도 착하고. 숙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이 잔치 비용을 다 냈어요. 2천만 원이나요. 숙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2천만 원이나요? 며느리가 효녀네요. 부럽습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숙자는 더욱 우쭐해져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회사에서 돈도 잘 벌어요. 다 제가 복이 많아서 그래요. 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컨트롤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엔터키만 누르면 실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야. 지아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숙자가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지아는 컨트롤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매니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매니저가 지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며느리분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지아가 있는 컨트롤석 쪽을 돌아봤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정장 수트 차림의 지아가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숙자와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야? 숙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컨트롤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선물 준비했어요. 지아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선물? 숙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특별한 선물이에요. 지아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서, 시댁 100만 원, 친정 10만 원. 숫자가 거대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자와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7시, 칠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는 지아의 급여 계좌 이체 내역이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시댁 100만 원, 친정 10만 원. 숫자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하객들이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용돈 내역 아니에요? 친정이랑 시댁 금액이 왜 저렇게 차이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윤지야. 저거 뭐야? 숙자가 컨트롤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넌 이제 시집 온 며느리야. 친정은 남의 집이고. 도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출가 외인이라고 들어봤어? 도진의 비웃는 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숙자의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다 우리 집안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서야. 그 10년 동안 누가 뒷바라지 해줬어? 다 우리 집안 덕이야. 숙자의 고압적인 말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다고? 친정을 남의 집이라고 했어?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도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야, 당장 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진이 컨트롤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세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명품 가방 영수증이 나타났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또 뭐야? 하객들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무대 옆으로 달려오려는 순간 서태호가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태호가 도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당장 비키라고. 도진이 태호를 밀치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도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도진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도진을 꼼짝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제 돈으로요. 지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제 급여에서 시댁에는 매달 100만 원, 친정에는 10만 원만 보냈습니다. 지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3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났어요. 제가 모르게요.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숙자와 도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 돈으로 그렇게 했다고? 양심도 없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숙자가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횡령 증거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도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진은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지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빼돌렸고 그 돈은 어머님 명의의 차명 계좌로 흘러갔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숙자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거액의 입금 내역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 숙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횡령이라고? 차명 계좌까지? 완전히 범죄자네.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도진과의 이혼을 선언합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도진은 제 명의를 도용해 5천만 원의 불법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지아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출 시도 알림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간, 장소, 금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조작된 불륜 사진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지아가 마지막 증거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도진이 가져온 합성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아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숙자와 도진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사기꾼들, 파렴치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연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뒤편에 거대한 양문이 열렸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지아의 아버지였습니다. 뒤로 10여 명의 수행원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무슨 영화 찍나?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무대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아버지가 숙자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숙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며칠 전 당신이 우리 식당에 와서 가난하면 굽히고 살라고 했소.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건물주가 쫓아낼 거라고 비웃었지.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서류는 그 상가 건물 전체를 내가 매입했다는 증명서요. 아버지가 서류를 숙자의 발밑에 집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샀소. 50억? 아버지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50억? 현금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객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그 낡은 식당 주인이 바로 나요. 아버지가 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수백억 자산을 일군 사람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 딸을 이용해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가족을 무시한 대가를 똑똑히 보시오. 아버지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진도 보안 요원에게 붙잡힌 채 기가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숙자와 도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사기꾼들, 뻔뻔한 것들,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따라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연회장이 밝아졌습니다. 지아는 컨트롤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쪽으로 걸어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딸. 아버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연회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이 옳아요.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와 아버지는 연회장 양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숙자, 보안 요원에게 붙잡힌 도진, 손가락질하는 수백 명의 하객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지아는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팔짱을 끼고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서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새로운 시작. 아버지가 지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연회장의 소란이 멀어졌습니다. 지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당하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잔치판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지 한 달 후, 지아는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임원 승진 발령 통지서였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태호가 지아의 책상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지아 씨가 능력 있으니까 승진한 거죠. 태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배님 덕분이에요. 지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태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선배님도요. 지아가 태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지아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남자였습니다. 지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도진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더러운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도진이 지아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아야. 도진이 지아에게 달려왔습니다. 비켜.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도진이 지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회사에서 잘렸고 돈도 하나 없어.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자업자득이야. 지아가 도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도진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손 놔. 지아가 다리를 빼려 했습니다. 안 돼. 너 아니면 나 진짜 죽어. 도진이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지아는 로비 데스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지아가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도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지아야, 제발. 도진이 발버둥쳤습니다. 요원들은 도진을 질질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아야, 윤지아. 도진의 외침이 멀어졌습니다. 지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건물 앞에서 쓰러진 도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 지아는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윤지아 이사입니다. 지아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님, 1층 로비에 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요? 누구죠? 지아가 짐작하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세 드신 여성분입니다. 이사님 성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지아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어? 윤지아, 그년 당장 나와. 김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숙자는 로비 한가운데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숙자가 바닥을 손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숙자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아는 숙자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어머님,
지아가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숙자가 고개를 들어 지아를 봤습니다. 너, 내 아들 어디 숨겼어? 숙자가 벌떡 일어나 지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숙자를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 내가 우리 도진이 망쳤어. 숙자가 팔을 휘저으며 고함쳤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아가 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 정신 차리라고? 숙자가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건 어머님과 도진이가 만든 결과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친 거야. 숙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10년 넘게 저를 이용하고 속이고 무시한 건 어머님들이에요. 지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며느리가 시댁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숙자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횡령하고 명예 도용하고 협박한 건 범죄예요. 지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숙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아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자는 지아의 눈빛에 기가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2명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습니다. 저분 좀 데려가 주세요. 업무 방해하고 계십니다. 지아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들이 숙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손대지 마. 숙자가 발버둥쳤습니다. 진정하세요. 같이 가시죠. 경찰이 숙자를 끌고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지아, 너 두고 보자. 두고 봐. 숙자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불편 끼쳐드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저런 분 오시면 바로 경찰 부르세요. 지아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잔재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오전, 지아는 서울 근교 전원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주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매입한 집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합쳐 구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지아가 트럭 기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또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타고 오신 차였습니다. 아빠, 엄마. 지아가 달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집 정말 좋다. 아버지가 집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정원도 넓고.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보세요. 이게 아빠 텃밭이에요. 지아가 뒤편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넓은 텃밭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여기서 뭐 심을까? 아버지가 텃밭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빠 좋아하시는 거 다 심으세요. 지아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심어야겠다. 아버지가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 좀 볼게요.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끝나고 오후 2시, 지아는 테라스에 커피 머신을 설치했습니다.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고소한 향이 테라스에 퍼졌습니다. 지아야, 커피 됐어? 아버지가 텃밭에서 손을 씻고 올라왔습니다.
네, 아빠. 여기 앉으세요. 지아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와 테라스로 왔습니다. 우와, 커피 향 좋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커피 3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정원 위로 쏟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지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이제 편하게 살아. 어머니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하더라.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아니었으면 못 해냈어요. 지아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지.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지아가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지아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온 지옥 같은 시간.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해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테라스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햇살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지아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새 출발을 비추며 통쾌한 복수극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윤지아는 10년 넘게 남편과 시댁을 위해 헌신했지만 뒤에서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참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횡령범 남편과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용기 있게 맞서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당당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지아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옆집 그 사연이었습니다. 청취가 여러분, 감사합니다.